오늘 내용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책 한 권 제대로 읽고 나죠? 그러면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일단은 그 내용을 나만 이해해도 너무 좋은데 그거를 다른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다. 그거는 최상위 레벨의 행복인 것 같아요. 실용성도 높고. 오늘 제목은 정신승리를 잘못하면 인생 망하는 이유. 오늘 본문은 짧은데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일단은 하나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저는 여러분 정신승리가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 인생관이랑 연결되는 건데 인생은 뭐예요 여러분? 저는 뭐라 그랬죠? 고통이라 그랬어요. 이 인생은 고통인데 정신승리가 없으면 살 수가 있을까요? 저는 못 산다고 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고통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냥 조금만 평범해도 엄청나게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행복의 기회를 정말 많이 놓치고 살고 있죠. 그래서 본질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신승리는 여러분 진짜 꼭 필요하고 또 어떤 면에서 정신승리가 필요하냐면은 인생에서 많은 프로젝트, 많은 사건들, 많은 일들은 내 노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는 어떤 지점에서는 반드시 정신승리를 해야 됩니다. 왜?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제목이 뭐죠? 정신승리를 잘못하면 그냥 악용하고 오용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인생 망하는 게 왜 망하냐면은 그 피해는 온전히 자기한테 돌아가면서 이게 최악인 게 뭐냐면은 주변 피해도 엄청나게 심각해요. 본인이 정신승리를 잘못하죠? 본인이 망가지는 거 플러스 알파로 주변도 피해를 입습니다. 진짜 인생 망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거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여러분 내용이 좋지 않나요?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이 여러분 퓨처 셀프랑 진짜 연결이 잘 돼요. 이따가 얘기할 건데 우리가 여러분 퓨처 셀프는 상상으로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그게 능력인 거죠. 상상력으로 내 퓨처 셀프, 미래의 나를 정말로 명백하게 명료하게 그려낼 수 있다는 게 실력인 건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벤자민 하디 작가가 뭘 인용했죠?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때로는 상상력이 지식보다 훨씬 중요하다. 근데 롱뷰에는 다른 관점의 또 명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되게 멀리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지식은 상상력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수준 높은 책들을 함께 읽으면서 이렇게 토론한다는 거는 그냥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도 제가 이따가 또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롱뷰 여러분 진짜 롱뷰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책 한 권을 읽었을 때 이렇게 관련 영상을 찍는데 주제를 30개 뽑아내기가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롱뷰는 더 있어요. 더. 근데 이제 이거 다음에 제 인생책 1등 오피셜하게 제가 1등으로 했습니다. 1등인 워렌 버핏 웨이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30강에서 마무리하고 워렌 버핏 웨이를 진짜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야무지게 읽어야 되는데 워렌 버핏 웨이는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서예요. 경영 경제서적 카테고리로 분류하면은 근데 철학서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계발 관련해서 워런 버핏은 그걸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강한 책이 있나? 그러면서 워런 버핏의 철학이 우리나라에 심어지면은 다 같이 잘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누구 개인이 돈 벌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시스템을 바꾸는 이야기고 이거는 시스템의 철학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대한민국은 이 워렌 버핏 웨이에서 배운 우리가 철학이 심어지죠. 그럼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게 왜 제 인생책 1등이냐면 이거 한동안 안 바뀔 것 같은데 정말로 근데 요번 연도에 그 공동 1위 후보가 하나 있긴 있어요. 뭐냐면 원서 제목이 비욘드 지니어스거든요. 천재를 넘어선데 그것도 좀 어마무시한 책이어서 느낌상 워렌 버핏 웨이랑 그 비욘드 지니어스가 한동안 공동 1위 같이 하지 않을까. 그건 제가 아직 안 읽어봤어요. 읽어봐야 되는데 워렌 버핏은 제가 몇 번 읽었고 지금. 그래서 아무튼 너무 여러분 신납니다. 요즘에 좀 너무 행복합니다. 아무튼 롱뷰는 정말 좋은 책이다. 와, 할 얘기가 진짜 많네요 오늘. 그래서 읽어보면은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부터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요것도 읽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의 시간 인식을 갖게 되기까지 장기적 안목을 향한 나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시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거듭하며 진화했는지 알 수 있다. 우리 앞에서 같이 공부 많이 했죠. 먼 시간에 대한 관심은 지질학을 공부하던 시절에 처음 시작되었다. 지질학을 공부하면 당연히 시간, 특히 장기적인 어떤 긴 시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좀 뭔가 이렇게 스며들겠죠. 그런 스토리들에, 그렇죠? 나는 10여 년 전, 그러니까 이 책이 대단한 게 뭐냐면은 우리 리처드 피셔 작가님이잖아요, 그렇죠? 리처드 피셔 작가님이 이 책을 진짜 인생 갈아넣어서 쓴 거 10년 이상 진짜 구상을 하고 정말 자기의 삶을 한 부분을 이 책에 바친 거예요. 이 책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인문학적인 책이기 때문에 인용되는 말들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도 이제 저랑 같이 야무지게 읽어보는 거죠. 나는 10여 년 전에 이 책을 쓰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의 시간관이 점진적으로 확장된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살면서 무수히 많은 단기주의적 결정을 내렸고, 그러니까 자기가 장기주의적 철학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는 책을 썼고, 그다음에 이걸 10여 년 전부터 구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기주의적 결정을 많이 내렸다고 자기 반성적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간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잃었다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 순간들도 많았다. 관련 에피소드도 책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나는 장기적 관점을 갖는다는 것이 단순히 먼 시간의 범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 그 이상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장기적 관점을 갖는 게 뭐예요? 멀리 있는 걸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기준에서 요 퓨처 셀프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요거를 생생하게 그래서 예측을 해서, 근데 이게 단순히 멀리 바라보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대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요런 부분은 퓨처 셀프에서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안 나와요. 이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퓨처 셀프 읽은 분들은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진짜 찐으로 퓨처 셀프로 살아가는 방법론을 더 공고히 할 수 있어요. 보면은 장기적 관점이란 때론 현재의 압박을 초월해 다른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각을 의미한다. 또 어떤 때 장기적 관점은 불확실성의 시기에 안내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장기적 관점은 세상을 헤쳐나가는 원칙들을 제공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 여기서 장기적 관점을 목표라고 해도 돼요. 목표는 미래의 일이잖아요. 목표는 현재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목표를 갖는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헤쳐나가는 원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장기적 관점은 현재라는 시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방법이다. 이 얘기는 진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주 천천히, 아주 진짜 좀 부드럽게. 그러나 무엇보다도 장기적 관점은 현재라는 시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방법이다. 이거 여러분 왜 제가 나긋나긋 읽었겠어요? 그냥 완전히 퓨처 셀프 내용이에요. 진짜 신기하네. 이거 완전 진짜 약간 완전 다른 차원의 책인데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책인데 이게 이렇게 만난다. 난 너무 이게 신기해요. 그래서 이 책이 어려운데 제가 흥분하는 거. 이 책은 많이 어려운 책이에요, 여러분. 지난 수년간 나는 만약 먼 미래의 시간에 몰두할 경우 도덕적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 얘기가 진짜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즉 현재의 고통과 불평등을 외면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오늘 제목이에요. 정신승리 좋은데 현실을 또 인지하면서 정신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그냥 묻어버리면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이거를 내가 온전히 그냥 흡수하고 아프지만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바꿀 건 바꿔야 되는데 내가 장기적 원칙을 갖고 있고 내가 생생한 퓨처 셀프의 미래의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난 이거 무시해도 돼. 이래버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현재의 고통과 불평등을 외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작가, 그래서 퓨처 셀프는 이걸 다르게 뭐라고 말했죠? 그런 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퓨처 셀프가 진짜 좋은 책이네요. 다시 생각해봐도. 미래의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퓨처 셀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뭐래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5년 목표 잡은 다음에 요거를 1년 단위로 쪼개서 요 우선순위 3개만 악착같이 달성했을 때 이 5년 뒤에 목표로 갈 수 있게 그거를 설계하는 게 찐 퓨처 셀프다. 왜? 그렇게 해야 고통과 불평등 이런 걸 외면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작가 로버트 맥팔레이는 이에 대해 잘 표현한 바 있다. 먼 시간에 몰입하는 것은 위안이다. 그렇죠? 내 목표를 생각하면 사람은 행복해져야 되거든요. 윤리적 연꽃을 먹어치우는 유혹이다.
지지락 속 시간에 눈이 깜빡일 사이 호모사피엔스가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 행동이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그러니까 먼 시간 보고 있는데 호모사피엔스 우리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사막이나 해안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도덕성은 터무니없고 무관해 보인다. 완전히 의미 없어 보인다. 이건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떨쳐버려야 한다. 대신 맥팔레이는 이렇게 제안한다. 우리는 먼 시간을 무관심이 아닌 행동을 유도하는 급진적 시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먼 시간을 생각하는 것은 힘든 현재를 탈출하는 수단이 아니라 정신승리죠. 우리가 아까 말한 그 현재를 재해석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말들이 좀 어려운데 그냥 제가 이해한 대로 재해석을 해드리면 다 어려운 부분들을 결국에는 여러분 장기적 사고를 갖고 있어. 응? 갖고 있어. 근데 그거를 그냥 막연하게 내가 이런 숭고한 목표 이전 장이랑 연결되죠. 숭고가 뭐예요? 높디 높은이에요. 정말 이렇게 누가 봐도 좀 이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인류의 입장에서 이거는 그냥 모두를 위한 목표야. 그런 엄청난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해서 현재 중요한 거 우리가 되게 좀 제가 디테일하게 써볼게요. 여기가 뭐죠? 1사분면이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 그 다음에 급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 2사분면, 그 다음에 3사분면이 뭐예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4사분면은 쓸모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우리가 항상 2, 3분면, 3분면 싸움인데 1분면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퓨처 셀프로 살아가시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내가 퓨처 셀프 있으니까 급한 거는 다 무시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중요하면서 급한 건 쳐내야 돼요. 왜냐면 그게 뭐예요? 여기서 좀 어렵지만 사피엔스가 사라진다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무너지면은 퓨처 셀프가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결국에는 미래 나는 지금의 내가 결국엔 또 투영되는 건데 내가 삶이 없어지는 거는 투영이라는 게 없죠. 그림자, 예를 들어 그림자로 비해 보면은 물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지 뭐가 없는데 뭐가 투영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그냥 숭고한 거 이런 것만 집착해서 정신승리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말이. 이 어려운 말이. 그래서 요거를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결국 장기적 목표를 일단은 장기적 목표를 갖고 있을 때 현실을 자각할 줄 알고 이거는 현실을 재해석할 때 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장기적 목표 여러분 현실 재해석하는 거 퓨처셀프에서 많이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나가 얼마나 현재의 나에 영향을 주는지 이건 장기로 갈 필요도 없다니까요. 오히려 이거는 약간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확 와닿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장기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서 100억이 떨어졌네. 아무 조건 없어. 오케이 받았어. 너무 행복해. 내일 회사 안 나가도 되고 여행 가고 싶은 거 가고 집도 살 수 있고 외국 가서 살 수도 있고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 돈을 딱 받았네. 근데 갑자기 뭔가 어디서 연락이 오네. 그 돈을 누가에게 준 사람이 근데 안타깝지만 당신은 일주일 뒤에 죽습니다. 너무 억울하네. 이 100억 써보지도 못하고 미래가 없으니까 100억을 갖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100억 갖고 있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일주일 뒤에 죽는다는 사실이 내 미래가 현재에 영향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거는 숭고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 관점을 갖고 현재를 재해석하는 어떤 혁신적인 수단으로 써야지 이거를 마냥 정신승리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퓨처 셀프 얘기 좀 조금 더 해보고 끝낼게요. 퓨처 셀프에서 내 미래에 내가 너무 생생해. 특히 제가 많이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제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너무 아껴서 뭐 100억 벌겠습니다. 뭐 1000억 벌겠습니다. 나는 1조 부자가 될 거 이런 것도 많이 봤어요. 저는 뭐 어디서 뭐 경도 봤어요. 경도. 아 진짜 원대한 목표를 갖고 계시는구나. 저는 뭐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명료하고 명백해서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근데 저도 요즘에 이제 그런 말을 썼었어요. 저는 기업이니까 우리 회사 기업 가치를 뭐 1조 원을 만들고 싶다 하는데 요거를 퓨처 셀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더 수련을 많이 하면서 많이 튜닝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미래의 퓨처 셀프는 저는 여러분 어떤 정량적 결과치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스토리의 완성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거야. 요식업을 하셔. 그러면은 요식업은 누구나 쉽게 이렇게 떠올려 볼 수 있으니까 식당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목표를 100억을 썼어. 그러니까 나는 100억이야. 나는 100억 벌 거야. 이거보다도 이것도 좋은 목표예요. 뭐 나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더 원대한 거. 예를 들면 좀 구체적으로. 왜냐면 100억 목표 벌 거에 이런 어떤 세부 디테일 사항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나는 가장
정말 고객한테 사랑받는 식당을 만들 거야. 그래서 이 음식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할 거야. 그 숫자를 몇만 명을 할 거야.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봐요. 훨씬 더 목표도 숭고해지고 목표도 숭고해지고 이렇게 100억이라고 맞춰놓으면은 여기 요 말에 굴절 적응을 해서 약간 요거를 응용해갖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100억에 맞추기 위해 이상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100억에 맞추기. 예를 들면은 내 요식업에 지금 집중해야 되는데 그거랑 상관없는데 약간 돈 벌 수 있는 일 같은 게 보여. 왜냐면 나는 100억이 목표면은 이것도 돈을 벌면 요거에 달성이 되니까. 근데 요게 그러면은 우선순위 1순위에서 진짜 우리가 악착같이 지켜야 되는 포인트인데 그게 잠깐 저는 허물어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은 저희는 가장 훌륭한 출판사가 된다. 가장 훌륭한 영어 학습 업체가 된다. 그다음에 가장 훌륭한 다이어리 업체가 된다. 이러다 보면은 영업이익이 날 수도 있고 당연히 내야겠죠. 왜냐면 일단 저희는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다음에 그거예요. 돈이 중요하다? 좀 직원을 더 봐요. 제 여러분 꿈은 뭐냐면 정량적 꿈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량적 꿈은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상상스퀘어에서 저희가 이제 성과급도 있고 이익 쉐어도 있거든요. 이익 쉐어는 이제 뭐 팀 단위로 받을 수도 있고 회사 전체도 있고 뭐 그건 고 대표님이 정하기 나름인데 일단은 회사 전체가 있는데 뭐 팀 단위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대표님 마음이니까. 근데 또 개인 성과금을 따로 측정해서 줘요. 저는 그래서 제 꿈이 뭐냐면은 우리 상상스퀘어에서 아직은 그런 친구는 없는데 너무 성과를 훌륭하게 내서 연봉의 100% 월급의 1200%를 받는 그런 친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연봉이 뭐 5,500이야. 그러면은 세전으로 따져보니까 1억 1,000 찍은 거야. 연말정산할 때 보니까. 이런 친구가 반드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정량적 목표예요.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제가 기업가치 1조, 저는 솔직히 기업가치 10조까지는 계획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막연하지 않거든요. 디테일이 다 있어요. 근데 항상 100조는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것도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100조 벌 거야. 그런 거는 의미 있나 싶어요. 저한테는. 뭐 어떤 분들한테는 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은 다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찐으로 퓨처 셀프로 살아가고 싶다면은 그 목표가 더 스토리텔링이 잘 돼서 그러니까 더 진짜 뭐랄까 내용 중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숫자 중심이 아니라. 숫자 중심이 아니라. 근데 건강 같은 거는 숫자 중심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건강도 숫자 중심보다 결국에는 무슨 책이 나올 수밖에 없죠. 강인함의 힘이 나와야 되는데 내수형 감각으로 가면 숫자 중심으로 안 돼요. 여러분이 느끼는 걸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살을 뺄 거야 보다 나는 어떻게 건강해질 거야? 어떤 건강을 느끼는 사람이 될 거야. 체력이 이만큼이고 누군가랑 즐겁게 어울리고 60대에도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적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은 마음도 훨씬 더 포근해지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오늘 한 10분만 얘기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막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준비한 게 없어요. 준비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이거 다시 보면서 영감만 갖고 들어오는 거야. 인스파레이션만 갖고. 그러면서 갑자기 새로운 생각 나면은 막 떠드는 거야. 그러면서 뭐 키워드는 몇 개 찍고 들어오죠. 키워드 몇 개 준비하는 거고 사례가 뭐고 다 그냥 새로운 거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왜? 책이 좋아서 그래요. 진짜 여러분도 이 책 4권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거를 타선이 없어요. 다 이렇게 연결되지. 진짜 이 책 4권은 좀 약간 미친 것 같아. 요렇게 연결되지. 요렇게 연결되지. 마음의 기술 심리치료랑 듀얼 브레인이랑 또 연결되지. 뭐 마음의 기술이랑 롱뷰도 연결되지. 그러니까 진짜 마음의 기술이랑 롱뷰는 정신의 승리 오늘 요 얘기한 거로 연결되겠네. 뭐 요거 2개는 뭐 너무 확실하고요. 요거 2개도 너무 확실하고요. 롱뷰랑 듀얼 브레인도 너무 확실하고요. 퓨처 셀프랑 듀얼 브레인도 너무 확실하죠. 우선순위 3개 도움 줄 수 있죠. 그렇죠? 기가 막히네. 요게 조금 불확실하네요. 아무튼 엄청나다. 그러면서 끝판왕이 오고 있다. 워런 버핏 웨이가 오고 있다. 방금도 제가 고 대표님이랑 얘기했거든요. 엄청난 진짜 쓰나미 같은 책이 오고 있으니까 5월 7일부터 예약 판매고요. 5월 21일부터 오피셜하게 받는 게 저희 목표인데 예약 판매를 하시면은
막 거기서 막 직배송하고 막 그런 게 있어갖고 뭐 왜냐면 이게 막 도매도 거치고 막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예약 판매하시면 아마 하루 이틀이라도 좀 빨리 받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양장이라서 여러분들이 예약 판매를 해주시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 추세를 알고 이게 제작 시간이 되게 오래 이게 30주년 기념판이어갖고 이게 양장으로 해야 돼. 이런 건 진짜 역사적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책들은 저희가 판매 경험상 양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요. 너무 대작, 이거는 진짜 한두 번 읽을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로 이 책은 예약 판매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흐름을 볼 수가 있어서 5월 그 7일이 되시면은 저희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 워런 버핏에 읽으실 분들은 예약 판매해 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